오늘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는 이제 더 이상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과거 중령이던 시절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것도 해군의 작전 참모의 신분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일이었으며, 나아가 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해사 동기인 사람들을 통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본인이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도 청와대는 이번에도 청문회까지 간다는 오불관원의 자세입니다. 청와대와 송 후보자는 청와대 청문회에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가 어떤 청문 결과를 내고 무슨 비리 의혹이 드러나든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대통령이 미국 방문 후 돌아와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라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 정부이고,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만취 인사 폭주 정권일 뿐입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도 소위 자기 체크리스트에 만취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당 김학용 의원이 직접 해군 본부까지 내려가 찾아내 공개했듯이 해군 본부에 엄연히 접수 대장이 남아있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로 만취 상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체크리스트에는 이 사실을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자기 체크리스트도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허위 고지를 한 셈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속인 셈입니다.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검증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스크린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현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엉터리 인사검증, 장님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 사건을 해군 작전사령부 헌병대와 모의해서 관련 서류를 은닉, 파쇄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헌병대장은 해사 27기 동기인 박모 중령이었고, 후임은 동기 김모 중령이었다고 합니다. 해사 동기들끼리 이렇게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긴 덕분에 송 후보자는 무사히 대령으로 진급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은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송 후보자는 이미 4차례 위장 전입, 대형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씩 2년 9개월 동안 무려 9억 9천만 원의 초고액 고문료 수수, 이와 별개로 방산업체 자문역으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 수수 등 방산업체와의 유착과 부당한 정관예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해군 참모총장 재직 시절에는 군의 조직적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단시켰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모든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방산비리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애초부터 국방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직에 억지로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공개한 합의문대로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 충실한지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어제 여야 사당 합의가 앞으로 지켜질지에 대한 하나의 바로메타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 부득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사퇴 몇 시간 전에 제가 지명 재고 필요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온갖 비리 의혹과 추문에 휩싸인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한 지 5일 만에 내가 건의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총리의 모습이 한마디로 민망스럽고 안쓰럽습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처럼 큰 정치적 사건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주역이었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바로 그런 뒷북 자화자찬을 연상시키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이겠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국민 여론과 국회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언하시는 분이라면 왜 지금까지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신부적격 3종 세트로 불리는 분들이 대통령의 인사를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사로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침묵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일국의 장관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미 선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방산 로비스트 만취운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에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수많은 언론에까지 나서서 자진 사퇴를 공고하는 이분들에 대해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청문회를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국회와 여론의 귀를 닫고 독선의 길로 달려가는 청와대의 입장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총리는 이분들이 결국 자진 사퇴하면 그때도 사실은 내가 건의했다고 뒤에 공개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표상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실망스러운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책임 총리를 말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총리 지명 과정에서 책임 총리가 되겠다고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과 총리 지명 이후 책임 총리를 보장하겠다고 국민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낙연 총리의 여러 모습을 보면 국민이 기대하는 책임 총리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의전 총리나 대독 총리를 넘어 저는 허수아비 총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책임 총리의 가장 기본은 문자 그대로 헌법에 나오는 인사제청권을 헌법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부실 검증에 대해 이 총리가 대통령께 무슨 책임 있는 직언과 고언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헌법상의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계신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의 장관 인사는 대통령이 혼자 나서서 보훈, 나홀로, 코드라는 3대 기준으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모나코 인사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를 저는 풍문으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책임 총리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 지휘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실질적 내치의 책임자 아닙니까?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극렬 좌파 세력들이 세종로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고 성주 사드 부지에서는 민간인들이 공권력을 참칭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이 손 놓고 있는 것도 무책임의 표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총리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정부의 모든 일은 대통령이 혼자 업무 지시 몇 호라는 식의 1인 국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률적 위임도 없이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한시적 임시자문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결정해 발표하는 실정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치 점령군 사령부처럼 온갖 부처와 민간단체까지 호령하고 겁박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원전 폐기부터 통신료 인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예산 지원,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까지 결정하는 등 정부 위의 정부처럼 행세하는데도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개입도 지적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 총리란 말입니까?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국정자문위는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의 자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국정 전반을 총괄 지휘 조정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헌법상 주체인 국무총리는 허수아비처럼 우두커니 서서만 있고 임시자문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국가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양 국정 전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대해 총리 자신이 큰 경각심을 갖고 책임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때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청년 아르바이트 단체까지 일제히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즉시 시행, 비정규직 완전 철폐,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촛불특혜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에 당선턱을 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총파업 참여를 위해서 수업 단축과 급식 중단을 알리는 등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는데 수업도 빼먹고 학교 급식마저 중단시킬 만큼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교사와 교직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며 한숨 짓고 중소기업 중앙회 경총 같은 재계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경제적인 파장을 고려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민노총은 오히려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에 엄청난 빛이라도 진 것처럼 1년만 지켜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노총과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하였기에 민노총이 징기시간 속도전 운운해가며 마치 제 세상이나 만난 듯이 위세를 떨치고 들어선 지 2달밖에 안 된 정부의 본물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야당한테는 나라 경제가 어렵다며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시면서 왜 노동계의 정치 파업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없다면 국무총리가 나서서 파업 자제를 호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총리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에 큰 기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무원과 전교조의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과 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도 있고, 최근에는 노총 대표자들에게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동계가 불만을 토로하며 파업을 벌일 때마다 과감히 지적할 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이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총파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노사정 모두의 양보와 배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내 밥그릇만 지켜내고 내 목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모습으로 총파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발표하면서 3개월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원전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건설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에너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비전문가와 일반인 중심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여론 재판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독일식 공론화 방식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모양만 독일식일 뿐 실상은 일반적인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은 원전 정책에 대해 25년에 달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 핵 폐기장 부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고, 그 중에서 571명을 표본을 조출해서 그 중에서 120명 시민 패널단을 구성해서 TV 토론을 개최하는 등 또 의회 표결을 통해서 탈핵 문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탈핵 추진 과정에서도 꾸준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왔음에도 탈핵 이후에 40%가 넘는 전기료 폭등 후유증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 원전 대국인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위스도 1984년부터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했고 5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거쳐서 지난달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기 5년 정부가 구체적인 전력 수급 대책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되는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발전소 건설에 10여 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탈원전의 방아쇠를 당겨서 전력 수급 차질과 전기요금 폭탄을 안기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탈원전에 앞서 전기료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고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원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 5년 후부터 수급 차질과 전기료 인상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4.5%에 불과한다는 점에서 원전 대체가 5년 내에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신고리 5, 6기가 중단 결정되는 등 탈원전 정책은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원전이 오래된다면 원전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든지 장기 전력 수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가며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에너지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께서 장관 후보자 한 분, 그 한 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다고 자랑을 하신 모양인데 1년한 인사 참사를 놔두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리 역할을 수행하신다면 이것은 뒷북 총리, 변죽 총리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를 쭉 지켜보면 인사 참사, 그리고 검증 참사, 그리고 총체적으로 부실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당 인사청문위원들께서 1년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과연 이런 청문회에 우리가 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자괴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권은 보니까 생각은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정부 벌써 초기인데 직원과 충원이 존재하지 않고 통용되지 않는 이런 정부가 되면 이 정부는 정말 불통을 넘어서 먹통 정권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잘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인데 오늘 제가 모 언론사 창립 기념일에 가서 일자리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석 부위원장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국민들의 그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대 정신은 바로 일자리이다. 그래서 일자리 주목하시고 그것이 시급해서 일자리 추경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뭐냐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것이 일자리인데 우리 사회에 특히 이 정권 내부에 존재하는 반기업적 정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그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우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년의 세수를 5조 9천억 원 추가로 징수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목표를 추진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많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또 고혈 이런 것을 짜내기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이 여력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가는 구조가 드리워져 있다. 그런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이 정책 이것도 과연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 역행하는 그런 구조라 그래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 규제 프리전 특별법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런 문제부터 집권 여당이 근본적으로 다시 발상을 바꾸고 해야 일자리도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해군 참모총장 재직 시절에는 군의 조직적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단시켰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모든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방산 비리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애초부터 국방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직에 억지로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제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공개한 합의문대로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 충실한지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어제 여야 사당 합의가 앞으로 지켜질지에 대한 하나의 바로메타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 부득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사퇴 몇 시간 전에 제가 지명 재고 필요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방문 후 돌아와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라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 정부이고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만취 인사 폭주 정권일 뿐입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도 소위 자기 체크리스트에 만취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당 김학용 의원이 직접 해군 본부까지 내려가 찾아내 공개했듯이 해군 본부에 엄연히 접수 대장이 남아있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로 만취 상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체크리스트에는 이 사실을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자기 체크리스트도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허위 고지를 한 셈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속인 셈입니다.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검증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스크린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현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엉터리 인사검증, 장님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 사건을 해군작전사령부 헌병대와 모의해서 관련 서류를 은닉, 파쇄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헌병대장은 해사 27기 동기인 박모 중령이었고 후임은 동기 김모 중령이었다고 합니다. 해사 동기들끼리 이렇게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긴 덕분에 송 후보자는 무사히 대령으로 진급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은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송 후보자는 이미 4차례 위장 전입, 대형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씩 2년 9개월 동안 무려 9억 9천만 원의 초고액 고문료 수수, 이와 별개로 방산업체 자문역으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 수수 등 방산업체와의 유착과 부당한 정관예우 의혹도 말씀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온갖 비리 의혹과 추문에 휩싸인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한 지 5일 만에 내가 건의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총리의 모습이 한마디로 민망스럽고 안쓰럽습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처럼 큰 정치적 사건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주역이었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바로 그런 뒷북 자화자찬을 연상시키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이겠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국민 여론과 국회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언하시는 분이라면
왜 지금까지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신부적격 3종 세트로 불리는 분들이 대통령의 인사를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사로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침묵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일국의 장관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미 선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방산 로비스트 만취운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에게 이래서는 오늘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는 이제 더 이상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과거 중령이던 시절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것도 해군의 작전 참모의 신분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일이었으며 나아가 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해사 동기인 사람들을 통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본인이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도 청와대는 이번에도 청문회까지 간다는 오불관원의 자세입니다. 청와대와 송 후보자는 청와대 청문회에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가 어떤 청문 결과를 내고 무슨 비리 의혹이 드러나든 그것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대통령이 미국